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3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했고요. 코스닥 0.16%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6,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각각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중간에 하락을 좀 같이 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코스피 지수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한번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변수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과 의견을 이제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까지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섣불리 어떤 한 방향으로 이 시장이 나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는 좀 크게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여전히 이제 21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고요. 상단을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이어가는 그 패턴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상승이 좀 나오면서 21선 위로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이제는 320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이고,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면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대형주의 그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주로 좀 매물이 좀 몰렸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신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4번 정도를 터치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전과 같이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봉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이제 좀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술주들도 모여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가 올라가면 이런 진단키트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고, 바이오나 진단키트가 올라가면 또 기술주들이 내려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코로나19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큰 방향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다우존스 뭐 선물 조금 플러스고 유럽도 플러스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장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1.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고요.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신호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보겠습니다. 오늘 1,050원 내려서 2.7% 하락했고요. 37,6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37,000원까지 또 시간 외 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HMM도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먼저 보면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결국에는 이제 지지라인 45,000원 지지라인을 깨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요 지지 라인을 깨고부터는 네,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그 121선까지 너무 금방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정도에서 이제 주가를 좀 받치거나 아니면 34,000원대 요 정도에서 이제 주가를 받치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간다면 이제 진짜 좀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잘못하면은, 네, 이렇게 좀 장기 이평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121선 정도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속 이제 그 협상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HMM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서서히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매각 입지를 좀,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입자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매각하기에는 유리하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은 네, 그 매각 이슈가 빨리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게 기대가 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져 버리니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3분기, 4분기도 지금 실적이 좀 좋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주봉 지지선까지도 좀 깨버리면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31만 주, 기간 3,8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그 매수량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또 HMM에서 매수를 네, 멈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매도한 것에 대해서 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외국인이 주로 이 HMM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좀 상환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가 나오면서 좀 진행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주가를 주로 눌리면서 좀 별로 끌어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하락을 그만하고 이제는 좀 지지 라인을 형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HMM의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637만 주고요. 자, 또 늘어났습니다. 그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HMM 자체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거래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공매도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대차 잔고까지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네, 신용 쪽으로 보면 네, 체결은 이제 230만 주가 또 되었네요. 그래서 5,298만 주로 또 이전 이 수치 대비해서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게 힘듭니다. 네, HMM이 좀 이제 공매도나 대차장고 좀 상한이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 121선까지도 좀 깨버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이제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정 물량 대비 이제 당일 물량은 더 늘었긴 했지만 그래도 9.5% 정도 네, 여전히 이제 낮은 그런 보유율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상환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최근에 요 며칠 하락은 아무래도 이 얘기 때문입니다. HMM 이제 해상 노조 3차 교섭이 결렬이 되었고요. 파업 전후에 이제 해운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딱 실적이 잘 나가고 선박이 이제 만선 진행에다가 SCFI도 계속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거의 돈입니다, 돈. 이 H&M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파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H&M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임금 인사폭을 넣고, 네, 이견이 너무 크다라고 하고요. 오는 11일에 4차 임담협 교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이제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좀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 협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이슈가 밀리게 되면 계속 주가가 좀 불확실성에 따라서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게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지금 HMM의 주가를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좋지 않은 뉴스라든지 투자자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좀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마저도 좀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MM 뭐 요 정도로 보고요. 일단은 그 파업에 대해서 파업이 진행이 절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쯤에 실적도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어, 나올 건데, 근데 그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크게 막 주가가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가 이제 좋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파업이 이제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HMM도 빨리 이제 저점 다지고 반등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HMM 일단은 네, 하락세를 빨리 멈추고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